이번에는 24장 건설계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건설계약의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자, 건설업 수익을 인식을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건물을 30%만큼 완성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받기로 한 금액 있죠.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받기로 한 계약 금액의 30%만큼 자,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0% 완성됐으면 뭐 50% 수익 인식, 100% 완성됐으면 100% 수익을 인식, 이렇게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봐야 될 게 요 완성에 대해서, 그럼 이거 완성, 자, 이게 만약에 문제에서 몇 퍼센트만큼 완성되었다, 이렇게 주어지면 좋겠지만, 실제 시험에선 이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자, 이 완성도에 대해서 계산 방법을 학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국제 회계 기준이 조금 용어를 다르게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일반 회계 기준에서는 공사 수익에서 공사 원가를 뺍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이익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어차피 같은 말입니다만 이제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공사 수익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계약 수익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공사 원가도 마찬가지로 계약 원가. 그럼 이제 공사 이익이 아니라 뭐 계약 이익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계약 수익은 어떻게 구하고, 계약 원가는 어떻게 구하고, 계약 수익은 어떻게 구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수익,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 수익 계산 1번에서 자,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 원가는 여기 이제 괄호 2번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 2번을 빼면 뭐 계약 이익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먼저, 자, 계약 수익의 계산. 자, 이거 진행률을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진행률을 계산을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이거 계약 수익을 계산을 할 건데, 자, 누적 공사 진행률, 총 원가, 완성되었을 때까지 원가가 분모가 되겠고, 분자는 지금까지 발생한 원가가 분자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 내가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데 원가가 8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올해 말까지 30억만큼 공사 원가가 발생했다. 그러면 진행률은 30%,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률을 산정하는 방법은, 자, 누적 원가 기준이 있고, 그런데 이제 원가를 추정하기 힘든 경우 측량 기준이나 물리적 완성 비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선수금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계에 대해서 보면 발생주의하고 현금주의로 나눠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대부분은,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현금 흐름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발생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을 하다 보니까, 자, 뭐는 안 된다? 선수금 기준으로 적용하는 건 인정을 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계약 원가의 계산. 자, 일단 공사 수익은 그래서 단기말 건설 금액에서 누적 진행률. 그런데 전년도에 인식했던 수익 금액을 중복해서 계산하면 안 되니까, 자, 정기까지 인식한 수익 금액은 차감을 해서 구합니다. 계약 원가, 이제 단기에 발생한 원가가 되겠고,
자, 계약 원가의 구성 항목이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는 좀 이 부분을 물어보는데 재경관리사에서는 좀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초과 청구 공사 또는 미청구 공사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자, 내가 이제 이걸 계약 수익을 계산을 했다고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계약 수익이 예를 들어 20억이라고 해볼게요. 아,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헷갈리니까 좀 다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공사 완료 시, 자, 공사 완료 시 100억 원을 수령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단기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자, 총 계약 원가는 예를 들어서 8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할게요. 그런데 자, 단기에 이제 시작을 해서 자, 단기에 이제 발생한 원가는 20억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니까 진행률은 25%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 자, 그럼 이제 일단 계약 수익은 자, 어떻게 돼요? 25%. 100억 원 곱하기 25%니까 25억일 텐데, 자, 만약에 자, 누적 청구액이 30억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계약 수익은 25억 원인데, 자, 30억 원을 이렇게 청구했다. 그럼 이때는 이제 많이 청구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초과 청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누적 청구액이 2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자, 계약 수익은 예를 들어 25억 원인데 계약 수익은 25억 원인데 내가 자, 20억밖에 청구를 안 했다. 그럼 이거는 미청구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 너무 많이 청구했다. 이러면 이제 초과 청구 공사라고 해서 이제 부채 자,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고, 계약 수익이 25억인데 20억만 청구했다? 5억 원 적게 청구했죠. 그럼 이거는 미청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추가로 보셨으면 하는 게 공사를 하는데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사 손실이라면, 자, 공사 기간 전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 번 손실이 아니라 자, 공사 기간 전체 손실이 예상.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사 기간이 자, 이렇게 2000X1년에서 X3년인데 자, 여기에서 보니까 자, 총 계약 손실이 2억 원으로 예상돼요. 자, 그러면 정기까지는 자, 정기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2억 원에 1억 원의 이익을 인식했죠. 그런데 총 계약 손실이 2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손실을 미리 인식을 해요. 그러면
자, 1억 원 이익에서 2억 원 손실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한 해 동안 3억 원 손실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공사가 완료된 후에 일정 기간 발생하는 하자보수 원가를 추정하여 하자보수비로 인식. 자, 일단 이런 문제 봤을 때, 이게 좀 생소하다. 그런 질문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올바르지 않은 거,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은, 딱 확 들어오는 게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장을 지문을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일단 1번 문항 넘어가고 2번. 자, 선수금. 자, 우리가 진행률 계산할 때 자, 진행률 계산 시 선수금 기준은 적용할 수 없죠. 2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있죠. 뭐 진행률 맞고, 자, 그 다음에 뭐 2번 넘어가 볼게요. 자, 계약 원가가 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손실, 제가 이거 미리 인식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4번. 자, 계약 수익은 계약 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 높은 액만 인식하며 발생한 원가는 하고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여기에서 자, 1번이나 2번이나 같은 문제였죠. 1번 문제. 이거 2번으로 답한 이유가 선수금 기준은 불가. 자, 그럼 자, 여기 2번도 마찬가지로 성급한 금액 이거 진행률에 반영하지 않으니까 2번이 답이 됩니다. 왜요? 자, 이거 발생주의만 인정을 해주고 현금주의는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계약 수익은 수령하였거나 수령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자, 계약 원가는 뭐 직접 원가가 아니라 자, 우리 앞에서 자, 계약 원가 잠깐만 볼게요. 자, 계약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 자, 직접 관련된 원가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공통 원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건설용 장비가 있어요. 뭐 포크레인 같은 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럼 이거에 대한 유지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뭐 이런 거 발생할 텐데, 자, 일단 감가상각비를 예로 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내가 이제 건물을 짓는데 서울 강남에서 건물을 하나 짓고요. 종로구하고 마포구에 건물을 짓는다고 할게요. 서울 강남구 건설 현장, 종로구 건설 현장, 자, 마포구 건설 현장을 짓는데 이 건설용 장비가 이제 투입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어떤 장비들은 보면 그냥 일정 기간에만 잠깐 이제 사용하고 말아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죠. 공통 원가도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를 이제 원가를 배분을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 강남구 건설현장에도 원가 배부, 종로구, 마포구에도 자, 원가를 배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자, 2번이 답이 되죠. 직접 원가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자, 공통으로 발생하는 원가도 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2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공사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그러면 자, 이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공사 손실을 자, 즉시 인식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즉시 비용으로 인식 4번에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 5번. 자, 괄호 안에 들어갈 금액 물어봤는데 자, 여기에서 자, 진행 청구에 자, 우리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누적 원가에서 발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자, 이거 초과해서 청구한 거죠. 자, 초과해서 청구한 건가요? 미청구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적 원가에서 발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 그러니까 계약 수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원가에서 이익을 가산한 거니까 이제 수익 성격이겠죠. 자, 계약 수익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게 진행 청구액을 초과했어요. 80이라고 해볼게.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럼 미청구 공사에 해당합니다. 자, 미청구 공사는 계약 자산 성격에 해당됩니다. 5번에 2번이 답이 되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이거는 이제 공사에서 예상되는 손실은 즉시 비용 처리. 1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 다음은 24.2 계약 손익의 계산 보도록 합니다.